이러한 편파 보도나 무리한 경영권 장악 시도는 단지 몇몇 인사의 이탈 행위가 아니다. 파업 때 내부 토론에서 이제 불편부당한 중립을 취하지 않겠다. 진실과 정의, 객관 보도의 늪에 빠져 헤매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MBC 뉴스는 그 뒤 중립은커녕 사실 보도조차 무시하는 일이 잦았다. 이대로 가다간 MBC가 민주주의의 흉기가 되는 게 아닐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형수 욕설은 외면하고 XX만 반복하는 MBC를 고발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네, MBC 고발한다. 오늘은 칼럼 대신에 MBC를 고발하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MBC 고발장에는 MBC의 전직 간부가 MBC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으로 내용이 채워져 있는데요. 네, 저 오정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MBC 노조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타이틀을 갖고요. 네, 바로 MBC 오정환이 고발한다 하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MBC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조금 깁니다만은 중간중간 건너뛰고 핵심만 여러분들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발장은 시작이 됩니다. MBC 보도국에서 한 남성 기자가 친구와 전화로 잡담하고 있었다. 그때 한 여성 기자가 지나갔다. 남성 기자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전화 끊어. 재수없는 X 지나간다. 길거리 불량배가 했어도 비난받을 행동이다. 그러나 2014년 무렵 MBC에서는 나서서 이를 나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모욕을 당한 당사자 역시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었다. 남성 기자는 기세 등등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 MBC 공채기자였고 그 여성 기자는 노조의 파업 기간 회사가 채용한 경력 기자로 언론노조 소속이 아니었다. 나중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언론노조 측이 MBC 경영권을 장악한 뒤 이 남성 기자는 강한 정치색을 드러내며 승승장구했다. 모두가 MBC에서 그런 호시절을 보낸 건 아니었다.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경력 기자 여러 명이 영상 편집부로 발령을 받았다. 대부분 MBC가 파업을 오랫동안 한 기억이 있죠. 오랫동안 할 때 파업을 하니까 기자들이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은 해야 되고 그래서 MBC에서 파업 때 경력 기자를 뽑았습니다. 수십 명을. 네, 제가 동아일보 있을 때 동아일보의 후배 기자도 3명이나 그때 MBC 파업 당시에 MBC 경력 기자로 MBC로 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상황을 좀 비교적 잘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다른 방송 또 지역 지방에서 MBC로 경력 기자로 이렇게 몇십 명이 갔었죠. 이 민노총 산하 MBC 노조가 파업을 장기간 할 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력 기자 여러 명이 영상 편집부로 발령받았다. 과거엔 고졸 계약직 직원들이 하던 일이었다. 부당한 인사에 해당 기자들은 격렬히 항의했다. 그때 한 여성 기자는 임신 중이었다. 그는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부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유산됐다. 임산부의 전부 요청 거부는 근로기존법상 징역 2년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러나 그 부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영전했다. 소위 진보라는 최승호, 박성재 사장 때 벌어진 일이다.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인권 유린이 일어날까? 밖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언론노조가 경영권 장악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내부 저항을 막는 데는 여기 가담하지 않는 소수를 박해해 공포를 유발하는 것만큼 유용한 게 없다. 2017년 12월 말 언론노조 측이 MBC 경영권을 다시 장악했다. 그렇죠? 2017년 12월 말은 이미 이제 문재인 정권이 시작할 때 다시 언론노조,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MBC 경영권을 다시 장악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만의 일이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김장겸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상당수 기자도 언론노조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언론노조 소속 남녀 아나운서들이 검은 옷을 입고 MBC 사옥 앞에 도열해 뉴스가 불공정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이런 자극적 이벤트로 여론을 조성한 뒤 총파업에 돌입해 경영진을 압박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찰, 노동부, 방송통신위원 등 여러 권력기관이 개입해 기존 경영진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채송 얻은 언론노조 간부 출신을 앉혔다. 새 경영진은 저항 세력에 가혹한 박해를 가했다. 파업 불참 기자 88명을 방송에서 몰아낸 것이다. 상당수가 계약직 사원이 하던 단순 작업이나 프리랜서 작가가 해온 업무를 했다. 심지어 정상화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기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던 최승호 사장이 이런 식으로 무려 19명을 해고했다. 수년 전 어떤 리포트에 반론을 적게 넣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서 회사를 상대로 이기고 온 사람을 다시 자르기도 했다. 노조에 맞섰던 사람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해고가 돼 생계가 끊길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싸워야만 했다. 그 뒤 MBC는 어떻게 됐을까? 편파 보도가 시작됐다. 지난 2018년, 4년 전이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유해유성 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여성 스캔들 의혹은 철저히 외면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지금 이분은 강서구청장입니다. 김태우 수사관 알죠? 김태우 수사관에게는 오히려 공격을 가했다. 열거하자면 정말 끝도 없다. 김정숙 여사 친구인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보도에 미적거렸고, 정가 소식을 전하는 정참시 코너에선 한 달간 정부 여당을 딱 한 번 비판할 때 야당은 무려 21차례 공격했다. 이때는 민주당이 여당이고 국힘 계열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에는 침묵하거나 변명 전달로 일관을 했다. 2019년 친조국 집회는 보도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집회는 거의 못 본 척했다. 박성재 사장의 그 유명한 딱 봐도 100만이라는 발언도 이때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성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울산시장 관권 선거 의혹은 제대로 뉴스로 다루지조차 않았다. 쓰는 용어만 봐도 편파성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 여야 모두 꼼수로 비례정당을 만들었지만 민주당에는 의병정당, 야당에는 위성정당이라고 달리 불렀다. 정말 참, 여야 할 것 없이 다 꼼수 정당으로, 그렇게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는데, 야당, 즉,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에는 위성정당이란 말을 붙였고요. 민주당, 민주시민당인가요? 그 위성정당이 바로 그거는 의병정당이라고 MBC가 보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리뷰를 하니까 아주 또 화가 속속들이 올라옵니다. 특종이라던 채널A 검언 유착과 박근혜 정부 사람인 최경환 전 장관의 65억 신라젠 투자 보도는 상당 부분 오보로 드러났다. 월성 원전 3중수소 누출 가능성 역시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인터넷에서는 단신으로 바로잡는 신용만 했다. 정말 MBC에 저는 다 기억이 납니다. 월성 원전 3중수소 누출 이것도 좀 MBC에서 아주 호들갑을 떨었었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는 정치적 편향성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특히 대선 선거운동 100일 동안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정파적인 보도를 했다. MBC가 민주당의 선거용 하부 조직처럼 기능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MBC의 PD수첩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배경음악으로 거짓말이라는 노래까지 틀었다. 당시 윤석열 후보를 인터뷰하면서 배경음악으로는 거짓말이라는, 저도 그, 노래를 압니다만은 이가 일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공영방송이라는 MBC에서 버젓하게, 그것을 일삼았다는 얘기시죠. MBC는 이렇게 윤 대통령을 취임 전부터 계속 흔들어댔다. 윤 대통령이 최근 3개국 순방 중에도 MBC는 흡사 저주로 보일 정도로 트집을 잡더니 선을 넘어 대통령 발언 자막조차 파문을 일으켰다. MBC는 문제의 윤 대통령 발언 화면을 거듭해 방송하며 부적절했다고 보도했다. 지도층의 비속어 사용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형수를 향한 욕설 녹음은 왜 한 번도 방송하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예, 이 공인의 비속어, 욕설이 그렇게 중요하고 아주 나라의 운명을 가를 그 정도의 사안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이것도 마찬가지 잣대로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MBC 내부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언론노조는 MBC 장악 뒤 사규를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그 안에 누가 사장이 돼도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장치를 곳곳에 심었다. 노조 얘기입니다. MBC 노조가 사장이 누구가 바뀌어도 자신들의 노조 지배력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국장의 임명 동의와 중간 평가제, 사실상의 간부 해임권, 노사 동수 윤리위원회를 통한 사원 징계권 모두 지금의 언론 MBC 노조가 갖고 있다. 이러한 편파 보도나 무리한 경영권 장악 시도는 단지 몇몇 인사의 이탈 행위가 아니다. 이 진영 전체의 비이성적 신념으로 보인다. 언론노조와 가까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2017년 11월 파업대 내부 토론에서 이제 불편부당한 중립을 취하지 않겠다. 진실과 정의, 객관 보도의 늪에 빠져 헤매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걸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MBC 뉴스는 그 뒤 중립은커녕 사실 보도조차 무시하는 일이 잦았다. 최민희 의원은 전 의원이죠.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MBC가 민주주의의 흉기가 되는 게 아닐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이제 이 고발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참에 아예 언론노조의 MBC 장악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 자신들의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공영방송 사장 선출 권한을 주겠다는 거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언론노조가 지배하는 방송을 넘어 언론노조가 지배하는 나라를 경험할지 모르겠다. 지금 MBC 상황은 바이러스가 번져가는 중환자와 같다. MBC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라고 이 고발장은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MBC 상황은 바이러스가 번져가는 중환자와 같다. MBC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MBC의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노조 비대위원장, MBC에는 뭐 노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제3노조까지 있으니까요. 여기에 MBC 정상화를 바라는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MBC 사장 체제하고는 예, 반대쪽에 있는 이 간부가 MBC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썼기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